안녕하십니까. 129회 대비 전자신문 특강을 맡게 된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박영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전자신문 특강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신문 특강에 대해서 토픽 선정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간 수집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신문들, 전자신문이나 지진의 블로터 같은 이러한 신문에서 출제를 해왔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은 게시 빈도가 높은 뉴스, 그리고 IT 관련 뉴스, 기술사 관련 및 용어를 정리하는 순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특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를 보면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한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교시형을 개요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교시형을 쓰면서 강글을 써야 되잖아요. 강글 쓸 때 좀 약간 엣지 있는 강글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인사이트에 대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용어를 정리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좀 약간 한번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보도록 하죠. 목차는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 한 부분, 그리고 IT, BCP, 그리고 네트워크 두 꼭지, 그 다음에 보안 쪽 두 꼭지, 그리고 DS 세 꼭지, 그 다음에 AI,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트너 해서 총 11가지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내용은 수요 예보입니다. 기사 제목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에 그 수요 예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2, 3년 후 본사업 계획에 담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있는 수요 예보는 나중에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보고 수요 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보에 대한 내용을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34조 1항에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34조 1항의 추진 계획에 정보화 사업 예산 요구 전 수립하는 계획 및 그 대상 사업의 추진 계획을 포함한다로 개정을 해서 이 ISP를 수행을 할 때 본 사업에 대한 수요 정보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2023년 초에 시행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조사 기간을 2.5개월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패스트 트랙이 도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 대상은 총 사업비 3천억 원 그리고 5년 이하의 정책 사업에서 총괄위원회 의결로 시급성을 인정을 받으면 예탁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 외에도 다양한 개선 방안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쭉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가이드입니다. 소프트웨어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이드에서 첫 번째로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가이드가 1.0이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떤 거냐면 원래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공공에서 하는 사업 제도는 국고로만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민간 투자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 다음, 다음은 홈 네트워크 보안 가이드입니다. 이 홈 네트워크 월패드 건으로 해서 약간 보안적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키사에서 그 홈 네트워크에 관한 보안 가이드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내용을 보면은 홈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물리적 망분리 그리고 논리적 망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암호화 기술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골자로 그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암호화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물리적, 논리적 암호화 중에서 암호화는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망분리 기술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망분리는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만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에는 회선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망분리 솔루션을 이용한 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IPsec와 VPN을 활용한 기술과 그리고 SSL, VPN을 활용한 기술, 그리고 VLAN을 이용한 기술 총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AI 데이터 비용 산정 가이드입니다. 저희 KPC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니아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관한 비용 산정 가이드가 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에 대한 비용 산정 절차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비용 산정 요소와 비용 구성 요소를 도출을 해서 이거를 포함하는 비용 계산식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는 여기서 플러스로 3D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가 없을 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합성 데이터를 포함해서 가이드를 2.0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AI 데이터 비용 산정 가이드에서는 여기 있는 절차 정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PCP. 올해 굉장히 핫했던 거죠. 카카오 정전 내용입니다. 이 카카오 정전에 대해서 먼저 왜 발생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카오 정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UPS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 화재가 발생했던 거에서 진화를 위해서 주전원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정전 사태가 굉장히 길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UPS는 보통 IDC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자금융 강도 규정에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서 병원의 중환자실, 그 은행의 서버실이 UPS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산업부는 UPS의 ESS 안전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UPS가 무엇인가? UPS는 정전이 있었을 때 이 정전을 좀 약간 정전을 좀 약간 극복하기 위한 보조 전원 장치다. 라는 것 좀 약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IDC 외에도 그 병원 그리고 은행 서버실에서 UPS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ESS 안전 강화 대책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약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 서비스 장애 재발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데이터 및 운영 관리 도구들의 이중화가 미흡하고 그리고 가용 자원 부족하고 협업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책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삼중화하겠다. 그리고 운영 관리를 다중화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안산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어서 5년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이 기사에서 좀 약간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이중화를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재해복구위원회를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재해복구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컨트롤 타워가 생긴 거죠. 그래서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속 확보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 UPS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UPS실과 배터리실을 방화 격벽으로, 그러니까 불이 나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격벽으로 분리 시공을 하고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을 해도 나머지 시설에 문제없이 작동하게끔 이중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좀 약간 화재가 굉장히 파장이 커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방위를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중화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가통신 사업자도 재난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사업자를 보고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률도 개정안이 됐다고 합니다. 재난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이 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트래픽 현황을 대해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과방위가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재난보호 조치 의무가 규정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이중 규제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